있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도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월요일부터 2주간 대대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리에 앉았을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잔뜩 붙여가지고 좀 나눠갖고 우리 도민들도 식당에 가나 어디 가나 좀 떨어져서 앉는 이걸 습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없을 걸 얻게 됐는데 또 11명이나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두 곳에서 감염자가 각각 1명씩 나와서 해당 병원 두 곳에 있는 전부를 검체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한 곳은 전원이 음성을 낳고 한 곳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검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거기 종사하는 분이 이미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의료 종사에 하는 분들이 만약에 열이 난다, 그럼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체를 해가지고 확인 후에 음성이 나왔으면 출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경주 식당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식당 한번 다녀간 분들 본인 스스로 검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당초 물량보다도 4배가 많은 주문이 들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가 실천이 되고 있다. 그래서 훈훈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통계상은 10명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주에 통계 잡혀있던 한 분이 대구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주소가 대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기확진자가 그 한 명 갔기 때문에 통계상은 10명이 되었는데 사실상은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주가 4명이고 봉화가 4명이고 경산이 2명이고 구명이 1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경산의 요양병원에서 2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지금 5% 샘플링 검사를 하기 이전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파티마 요양병원인데 요양보호사 한 분이 3월 13일 날 경주 식당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감염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 89명을 저는 어제 검체를 했는데 오늘 아침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경산의 서요양병원 여기 계시는 종사자 한 분이 3월 15일부터 오한 있고 발열이 있어서 3월 18일 보고서에서 검출해서 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근무자 320명 전원을 검체를 하고 그 건물 자체를 쿼터 격리 조치했습니다. 경주 먼저 번에 말씀드린 식당 관련 환자가 더 발생,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티마 요양병원 보호사가 그 식당에 다녀갔고 51세 남성이 또 확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인이 오늘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진되었던 58년생 남성이 3월 10일에 이 식당을 방문을 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고 그 부인이 또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간 확진은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신도의 자녀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산의 2010년생 어머니가 신천지인데 3월 2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가 격리를 엄마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 18일 이 아들이 보건소에 채취하니까 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같이 있으면 가족 간에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 경찰 공무원이 한 명이 확진됐는데 시아버지가 확진이 3월 8일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가 되니까 이 며느리도 확진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이분은 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격리 중에 있어서 경찰서에 접촉자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푸른 요양원에서 발생한 4명의 확진자 중에서 3명은 무증상이고 1명은 발열 증세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른 요양원은 정말 거기에 있는 연습하는 분들이 한 분씩 확진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3개 의료원에 5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에 15명을 입소시켰습니다. 16명이 지금 자가 격리 상태로 대기 중인데 오늘 중에 도내 병원에 생활치료센터에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도 414병상이 남아있고 생활치료센터도 415실이 있습니다. 어제 67명이 완치됐고 소요기간은 9일에서 28일, 현재까지 완치자는 총 326명입니다. 푸른 요양원에 있는 3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총 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사자 2명이 문수선 휴양림의 입소 중에 확진이 되었고 안동병원에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중인데 확진이 됐습니다. 다른 데가 편찬해서 입원하고 계신데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코트 격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모레 지나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제되고 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해제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제 각 시군에 지침을 내리고 각 시설에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능동적 감시 체계로 전환합니다. 시설장 책임하에 시군 담당자 1명과 시설 1명씩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일일 보고 체계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코호트 외 모든 전염병 위기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코호트 격리만 풀었을 뿐이지 위기관리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상황 발생 시 적당 대응 체계 유지, 의심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격리실 공간 유지, 정상자 발생 시 적각 격리 조치 및 보건소 신고, 지시 따라 대응, 이송 소독 철저, 방역 및 모든 물품 소독 후 반입, 종사자 간 신체 접촉 및 식사 시 거리 두기 등 전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침을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396명 전원에 대해 오늘부터 검체를 실시합니다.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시설에 복귀할 수 있으며 복귀 후에도 임상 증상 기록지를 날마다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조치합니다. 사회복무요원 396명은 현재 코트 격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늘 내일 중에 모두 검체를 해가지고 음성이 되어야만 월요일부터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되지 않으면 근무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검체했던 건 1,430명을 계획을 했는데 1,848명이 검체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양성은 없었고 1,368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480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요양원은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입니다. 병원.
그래서 저들이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트 할 때 병원은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방적 코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요양병원 두 곳에서 시설 전체를 코트를 하고 있는 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주 파티마 병원하고 경산의 서요양병원. 그래서 이와 같이 요양병원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복지부하고 저들이 5%에 대해서 샘플링 하고 있습니다. 검체를 5%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종사자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1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종사자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1 전담 공무원에 의한 일일 점검을 실시합니다. 요양병원별로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서 일일 점검을 하고 병원 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병원 내 감염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근무자는 1일 임상 증상 기록지를 제출합니다. 환자는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를 매일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출입구에서 방문 억제, 명단 작성, 발열 체크를 실시합니다. 이 6가지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요양병원의 관리 비용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도는 요양병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64조 1항 3호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경주의 파티마병원이나 경산의 서요양병원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트 격리에 준하는 정도의 강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과 이 요양병원을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집단 감염 사례를 막아내는 것이 경상북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 경북은 집단 감염을 위한 확진자가 한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민들께서 좀 어렵더라도 이걸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아침에 시장 무슨 회의 시도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해당 시군의 요양병원 110곳을 꼭 이 지침에 따라서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에 코로나19 극복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청 전 직원, 농협, 교육청, 출자 출연기관, 제2작전사령부, 또 도민들 이 10,000명이 넘게 참여해서 당초에 2,800박스를 넘어서 12,000박스, 1억 5천만 지금 매출 올렸습니다. 내용은 여기 5가지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TV 홈쇼핑,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농협, 대형마트 등과 특별 판매전, 대규모 직거래 장터, 수출 판로 지원 등 온 오프라인 할인 행사 방법을 총동원해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담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상북도 협회 김낙한 회장이 시군 지혜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포터 격리 시설과 함께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회원들이 모금한 1,172만 원을 포터 격리된 41개 중증 장애인 시설에 기탁했습니다. 이분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적극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덕 여금에 출신 신궁 전통항가 김기훈 대표가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면 2천만 원 상당의 환가를 적십자사에 기증을 했습니다. 경주시 황호동에서 익명을 요구한 병원의 의료진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에 100개를 황호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을 했습니다. 영주 적십자 병원도 영주시 재난대책본부에 의료용 마스크 5,040개를 기부했습니다. 또 어제 9건이 기부금이 접수돼서 5억 7,800만 원과 도시락, 손소독제, 생수, 홍삼 몇 개씩 다양한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세운그룹에서 4억 원, 경북 친환경 한동 영농법인에서 5천만 원, 남부발전에서 5천만 원, 주식회사 카길 에그리 퓨리나에서 5천만 원, KSB 본사에서 1,500만 원, 경상북도 건축사협회에서 1,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물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 브리핑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